다 읽어보셨죠? 네, 뭐 책을 워낙 잘 썼기 때문에 뭐 질문할 거리가 있을까 좀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왜 마음에 드십니까? 네, 크게 보시면 뭐 간단하게 그래도 이제 뭔가 시작하는 말이 있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하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걸 목적으로 했다 정도만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까 생각해 보니까 책도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총 7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장씩 보면서 1장은 이런 내용이었다. 뭐 혹시 궁금하셨던 거 있느냐? 질문 받아가면서 그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강연이 아니니까 정말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큰 그림을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보고서 이제 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건 제가 강연 때마다 맨날 앞에서 하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썼는지 좀 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이제 딱 10년 전이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지식 1권, 2권 해서 처음 이제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원고는 그 전에 있었어요. 제가 한 20이 아니구나. 31살, 32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 2011년, 12년 정도가 됐을 때 그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때문에 세상을 좀 이렇게 쫙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그때 써놨던 게 있었고 그때 원고가 요 2014년 3년 후에 출간했던 이 지대너별 1권과 2권이 됩니다. 지대너별 1권과 2권은 현실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권은 현실 세계, 2권은 현실 너머 세계를 다루고 있죠. 1권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썼던 책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그런 책들은 되게 다양했어요.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어떤 정보들을 정리한 책들은 많았는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썼던 책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는 그런 거였죠.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가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피지배자의 갈등에 따라서 그것이 역사와 경제와 정치와 사회를 만들었다. 그걸 쓰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권은 현실 너머를 다루고 있죠.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심리라고 하는 현실 이면에 있는 그런 학문들이 어떻게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철학, 예술, 과학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절대주의적 입장과 진리라는 것은 변화하는 거야 라는 상대주의적 입장,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회의하는 회의주의적 입장에 따라서 이것들이 발전해 나왔다,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이 책은 2권이 아니라 1권으로 계획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10가지 주제, 역사부터 시작해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그다음에 철학, 과학, 예술, 종교, 마지막 신비에서 끝나는 그런 1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출판사의 권유로 2권으로 쪼개 팔면 더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출판사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권으로 나눠내게 됐습니다. 실제 그래서 좀 달라진 면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모든 책은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논지는 현실적인 것도 알고 현실 너머에 대해서도 알면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주제인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된다가 원래 책의 주요 논지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그런 거죠. 신비, 읽어보셨을 때니까 이런 내용이라는 거 아실 테지만 뭐 UFO나 피라미드 이런 건 아니고 나에 대한 문제,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게 가장 큰 신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잘 못 썼습니다. 그 신비 부분을. 왜냐면 이때가 벌써 제가 30대 중반이었고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작가가 잘 모르면 어렵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둘로 쪼개졌고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쉬운 앞부분을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1권을 많이 좋아해 주셨죠. 그래서 최 사장이라는 작가가 여러 가지 분야를 잘 이렇게 정리하는 작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 작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두껍게 1권으로 이렇게 막 신비 중심으로 나온 책보다는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었다는 점에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심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나는 신비를 쓰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때부터 신비를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의도 같은 게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쓰게 됐던 책이 시민의 교양과 11계단이라는 책이 나왔고, 각각 현실 세계와 현실 너머 세계를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특히 11계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계속 퍼센트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되게 일관되게 신비에 대한 내용을 퍼센트를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대너변 1권과 2권에서는 10개 주제 중에 하나였으니까 10%였잖아요. 근데 11계단에 오면 제가 그걸 20% 정도로 늘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썼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11계단을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써야지 라는 생각에 썼던 책이 우린 언제가 만난다 해서 한 절반 정도를 신비에 좀 할애해가지고 삶과 죽음의 문제, 자아에 대한 문제를 썼는데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필의 형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이나 뭐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멈춘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내가 써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쓰게 됐던 책이 지대너변 0권에서 비로소 이제 신비에 대한 내용을 좀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월에 대한 분야를 이제 쓰게 됐던 거죠. 여기서는 이제 신비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신비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주제인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자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자아와 세계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자아, 세계, 관계. 이게 신비의 핵심적인 주제죠. 근데 이제 지대너변 제로에서는 자아와 세계 그 관계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그 관계가 궁극적으로 하나로 통합된다. 이론론에 대해서 쓰고 있고, 그 이론론을 그냥 제가 막 얘기하면 안 믿을 테니까 고전들을 좀 이용하죠. 그래서 기원전 5세기에 탄생한 현자들, 그분들이 했던 말씀이 공통되게 이론론, 세계와 자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다를 얘기하고 있다를 쓰게 됩니다. 제로 보셨습니까? 네. 별로 없나 보네. 아, 이것도 잘 썼습니다. 인류한테 주는 저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책이고 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야, 이 정도 썼으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자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내용도 썼고 세계와 자아의 관계에 대해서 썼으니까 이렇게 쓰면 다 썼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썼던 책이 이제 실천에 대한 내용이죠. 자아와 실천, 뭐 책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설을 한번 써보게 됐고,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자아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대너변이 출간된 지 10주년이 되기도 했고, 10년 정도 작가 생활을 했으니까 일단은 막 던져도 되겠지라는 자신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자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쓰게 됐던 게 이번 책인 거죠. 그래서 지대너변 무한에 와서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세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계와 자아의 관계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세계와 관계밖에 제가 쓰지 못했던 이유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자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실천을 책으로 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쓰지 못했다가 어쨌든 정리해서 쓰게 됐던 거죠. 뭐 뒤에서 얘기 나오면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원래는 그래서 지대너변 시리즈로 안 나오려고 했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원고는 나왔는데 지대너변에 붙이기에는 이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좋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판사 대표님의 권유도 있었고, 너 그러다가 안 팔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어쨌든 지대너변 시리즈는 꾸준히 계속 팔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새롭게 읽는 분들이 어쨌든 지대너변 시리즈 안에서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게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어쨌든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들을 이제 다 쳐내고 쉬운 부분만 남겨가지고 이제 무한으로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음에 들어요. 왁구가 다 맞았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실천,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책은 아닐 것 같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소마를 좀 빼서 다른 카테고리에 넣을 것 같고 좀 소마가 빈자리에 이제 요 무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을 하나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죠. 그래서 뭘 쓰고 있는 작가냐? 앞에 있는 요것들은 이제 현실, 그 다음에 초월은 이제 고전과 현실에서, 현실 너머에서의 이론적인 것들,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이제 실천, 이제 무한이죠. 무한에서는 자아의 본질로 나아가는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런 작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적으로는 저건 세계, 그리고 이건 자아, 그 초월은 그 관계, 세계와 자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는 작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형식적으로는 이론과 실천을 다루고, 내용적으로는 자아와 세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출간하게 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 내용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죠, 그죠? 네, 당연히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뭐에 대한 책이냐면은 내면의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길을 가는 방법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이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깨달음으로 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실천이죠. 그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삶. 이 세 가지 축이 있으면 우리가 깨달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은 뭡니까? 자아의 내면으로 직접 들어가서 빈 자아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실천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도대체 글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빈 텅 비어 있음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이라고 들어간 거고, 지혜는 뭐죠?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그 텅 비어 있음에 닿으면은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텅 비어 있음이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기술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것을 기술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소라고 해봅시다. 소 중에 그런 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내면의 실체에 닿는 그 어떤 텅 비어 있음을 보는 소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소도 의식적인 존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소는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내면 세계에서 그 텅 비어 있음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멍 때리다가 볼 수도 있겠죠. 이건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이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천도 해볼 수 있고, 실천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이성을 통해서 지혜롭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갖는가.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괜찮죠, 그죠? 그래서 실천, 그리고 지혜. 근데 이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삶이죠. 어쨌든 인간의 몸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길을 차근차근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깨달음의 충분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실천, 지혜, 삶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 책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국 불교 이제 특히 선불교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거죠.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도노, 이 오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데, 깨달음이 단박에 오는데 그 단박에 오는 거죠. 이거지 하고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단박에 깨달음이 온다. 도노다. 근데 문제는 돈수냐 점수냐죠. 여기서 말한 수는 뭐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노, 이거구나 라고 안 다음에 돈수, 깨달음이 일어나면 수행하는 것도 멈추느냐. 왜냐면 다 알았는데 수행이 왜 필요합니까?
라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도노 돈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도노 점수다 라는 내용이 있죠.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은 다음에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된다 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노 돈수입니까? 도노 점수입니까?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점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점호 돈수나 점호 점수, 그러니까 점진적인 깨달음, 그거에 대한 논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나 도노 돈수나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단박에 깨닫는다는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공부도 오랜 시간 열심히 하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게 점진적으로 뭔가 알아내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거는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가 아니라 왜 도노만 있느냐?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깨달음이 단박에 온다고 생각했지? 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점진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은 점진적인 레벨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봤냐 안 봤냐 그거는 있고 없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에펠탑 가서 봤어?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아, 에펠탑 한 반쯤 봤어. 한 20% 정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20%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봤냐 못 봤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있고 없고의 문제이지 점진적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그 깨달음에 대한 경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뛰어나와서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 봐야 돼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자기 내면에 텅 비어 있음을 진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호불호가 엄청 큽니다, 지금. 그죠? 엄청 커요. 왜냐하면 기존의 자기의 내면이라는 것을 지식적이지 않고, 아, 그래, 내면. 지금 이 내면, 이걸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엄청난 경지가 아니죠. 그냥 자기 내면에 대해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한 번이라도 움켜쥐었던 분은 엄청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잘 썼다는 거 알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어려워요. 정리가 장난 아니네? 막 이렇게 씁니다. 아, 진짜예요. 본 사람들은 그렇게 동의할걸?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뭘 보냐? 막 거기서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하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종교 이런 거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나? 불교 신도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웠던 지데너비아 시리즈에 이 책이 포함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처음에 왜냐면 그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걸 보게 하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로만 돼 있으니까. 책은 언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자기 내면을 보게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데 이 책을 보통은 몇 % 정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냐면 그 자기 내면을 본 분들이 몇 % 정도 계시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100명 중에 2명 정도에서 3명 정도예요. 실제로 되게 적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혹시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 요 내면 세계 자기 내면 요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 그렇지, 당연한 얘기들을 썼네. 쉽게 잘 정리했네. 라고 읽으신 분 계십니까? 한 10분 정도 되죠, 그죠? 엄청 많은 겁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는 되게 쉬웠죠, 그죠? 엄청 잘 쓰지 않았습니까? 이걸 읽으면서 너를 미워하게 됐다. 이거를 왜 여기다 써? 말도 안 되는 얘기 쓰고 있네.
이거 솔직히 책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너 보고 싶어서 왔어. 솔직히 한번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너 보러 왔어. 그래요. 들기 좀 민망하죠, 그죠? 절반 넘게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대단한 경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책에서 썼습니다. 그죠? 내면 세계를 보는 것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그죠? 학벌이나 아니면 지능이나 아니면 삶에서의 뭐 어떤 깊은 깨달음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제 요거구나 라고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다 라고 사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한번 해본 다음에 1장부터 같이 한번 진행해 보면서 일단 여기서 요게 궁금했다, 요걸 넘어서기 힘들었다,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걸려 넘어졌을 부분이 어딜 거냐면 크게 두 부분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책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나누었을 부분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126페이지일 겁니다. 침묵의 결과. 그러니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침묵을 했을 경우에 뭘 보게 된다. 텅 비어 있음을 보게 된다. 봤지? 됐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화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130페이지.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열차에 오르지 못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내려. 그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다가 그래서 바로 130페이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갈렸던 부분이 여길 거고, 그 다음에 갈렸었을 부분이 어디냐면 219페이지일 거예요. 의식의 실제 부분일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견성까지 다 끝낸 다음에 의식의 실제를 막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앞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뒤의 내용까지 너무나 쉽게 익혔을 거고, 여기서 막히신 분은 사실은 뒤의 내용은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도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앞부분. 이 책은 총 3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었던 그 두 부분이 좀 기준이 되긴 하는데, 첫 번째에서는 실천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견성에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 5, 6, 7에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